네, 오늘 지수가 조금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다. 10시 반에 조금 아찔하게 많이 밀리나 싶었는데 낙폭 잡네요. 지금 바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코스닥에서는 염려했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더 눈에 띄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금 변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시장 봐야 되는 건지 또 한 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희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수급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어제 개인들이 정말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전혀 열기가 식지가 않습니다. 거래소하고 코스닥 합산은 벌써 1주 훌쩍 넘어갔거든요. 매수 네. 여력이 왜 이렇게 많이 사고 있을지 먼저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일단 개인들 순매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그림을 잠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이제 6개월짜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이 코스피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코스닥인데요. 네. 왼쪽 그림 그 짙은 이제 갈색이 개인 순매수예요. 보시면 이제 개인 순매수가 그림 나오고 있죠. 나오네요. 개인 예. 순매수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난 6월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보시면은 그 시장이 조금 눌림이 왔던 이제 10월, 11월 달에 보면 개인 순매수가 좀 빠졌다가 네. 10월 달에 또 11월 달에 코스피 쪽에 개인 순매수가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대주주 물량 그 소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근데 오히려 예. 그때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또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준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12월 달부터 다시 또 들어왔어요. 매수가. 그러면서 이제 그 지수가 올라가는 게 견인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인들이 사고 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다를 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저희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세에 대해 가지고 기관 매도 외국인들은 그냥 관망, 중립 포지션. 예,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계속 사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매수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네. 개인들이 그러면 과연 그 왜 이렇게 살까 보면 이제 결국에는 고객 예탁금 봐야 되잖아요. 예탁금. 고객 네. 예탁금 그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보시면은 빨간 색깔 짙은 빨간 색깔 선이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네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고객 예탁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아직도요. 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나온 리포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부동산 규제가 크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으로 올해도 투자가 몰릴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JP모건에서 개인 매수를 분석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나라에 이제 어쨌든 개인 순매수가 우리 시장의 하나의 동력으로 작동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신년 초부터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공매도 금지 해제 전까지는 동학개미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불개미 정말.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해제가 된다면은 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들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쨌든 뭐 이제 그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네. 동학개미 운동 일명 동학개미 운동은 뭐 계속될 것이다. 계속 뭐 예. 한 2월 달 정도까지는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규추가 주목되고 있는 게 이렇게까지 우리 증시가 글로벌 대비로 탄탄해지고 있는 게 개인의 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도 정말 규추가 주목이 되는 게 공매도 영향이 또 크다고 얘기해 주셨기 네, 때문에 네. 기점이 3월 15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연장이 더 된다고 한다면 개인의 매수 여력은 그 이후까지도 쭉 더 연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연장이 된다면은 더 가올 거라고 봐야 더 되겠죠. 갈까요? 근데 이제 예. 아마도 개인들 매도는 제 생각에는 2월 중순부터는 좀 출회가 되지 않을까. 미리 좀 이제 그 예상을 하면서 네, 선제적인 나오는, 대응이 조금 있을 거라고 물량들이 보시는 좀 거죠?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증시 환경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대응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 아직 지갑 두둑하다고 합니다. 네, 주식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 아직까지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2월 중순까지는 그럴 거라고 합니다. 다음 저희 철강주를 봐주세요. 전문가님께서 어제 정도에 아마 신기관계 때 이 포인트를 주셨던 걸로 제가 예. 기억을 하는데 하루 뒤늦게 조금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가격 인상이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인데 이게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제 그런 것 같고 네. 이제 특히 가능성이 높게 보는 부분은 조선 쪽인데요. 2016년 이후로 지금 계속 동결이 됐었어요. 조선 쪽에는 올려달라 그리고 뭐
업황도 안 좋은데 네, 그쪽에 네.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하소연이 참 많았는데. 이제 근데 조선 쪽도 우리도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그렇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선도. 인상을 안 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연말에 상당히 좀 그 수주도 좀 나오고 있고 조선 쪽에도 그리고 이제 지금 철강가가 워낙 이제 그 동안에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잡았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인상에 대한 기대가 얼마가 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크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이제 그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가 올라간다. 네. 이러면서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실제 제품가는 사실 많이 안 올라왔고 아, 철광석 가격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조금 괴리가 있군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어떤 부담 얘기가 나올 만한 구간까지 철광석 가격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아, 환율 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상쇄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슈팅이 좀 나오고 있죠. 포스코도 그렇고 뭐 철강주도 다수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뉴스에 좀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언가 지금 이제 그 협상이 타결이 좀 임박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로 봐야 되나요? 분위기가 좀 이제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가령 이제 협상이 타결됐다. 그런데 그 인상이 됐다. 확인이 되면 그래도 재료 노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상이 실패했다 그러면은 좀 급락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네.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이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처음에 접종할 때 접종이 되더라도 경기 인상, 경기 회복은 내년도 올해 말이나 돼야지 될 거다 이랬는데 갑자기 지금 신년도가 되면서 리포트들이 경기 회복이 2분기부터 경기 회복설이 지금 갑자기 또 막 나오고 있어요. 며칠 만에 지수 밴드도 또 성향 조정해서 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증권사에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중기적인 부분은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단기 매물은 염두에 소화할 두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전폭적으로 사는데요. 포스코가 기관의 순매수 1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기관도 쓸어 담고 있는 포스코의 의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재료가 확인이 되면은요. 가격 인상 뉴스가 나오면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은 점검하시면서 감안하신 전략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좀 연장선상이 될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에 대한 지금 단어를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안에서 계속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건설과 조선주 저희가 부동산 규제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또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 조선이 또 오늘 많이 가고 있어서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그 수주인데 수주 산업 쪽이 그동안에 이제 그 조선이든 건설이든 국내 경기 가지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고요. 사실은 이제 수출이 돼야 되고 외국 해외발 수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그렇습니다. 포인트로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조선 쪽에는 일단 올해 지금 조선사들 그 수주 목표치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수주가 되려고 했던 뭐 카타르, 모잠비크 이런 것들이 수주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제대로. 근데 이게 올해에는 오히려 호재가 돼버립니다. 이연되면서 안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터진다면은 그렇다면은 작년도의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갭이 또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가는 부분이 커지죠. 이제 기저 효과가 상당히 좀 많이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이제 친환경 이슈 같은 것들이 올해부터 이제 조선 쪽에도 상당히 부각이 될 걸로 봐요. 친환경 쪽.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됐던 유럽 쪽에서의 이제 노후 선박 규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의 노후 선박 교체 수요, 또 노후 선박들의 엔진 교체 수요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LNG 추진선이나 LPG 추진선 사실 우리나라 쪽으로 거의 다 와요. 거의 독점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좀 될 것 같고요. LPG 추진선은 사실 그동안에 얘기가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현대 중공업 쪽에서 성공을 시키면서 이쪽에도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거라서 뭐 조선 쪽에 계속 갈 걸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 조선 쪽에는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더 갈 걸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타픽 종목으로는 현대 뭐 조선해양 늘 꼽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늘 꼽고 있고 그쪽에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건설 쪽에도 지금 이제 오늘 또 수주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대우건설이 또
2조 9천억짜리 수주를 터뜨렸기 때문에 계속 이게 빵빵 예, 터지더라고요. 계속 빵빵 수주가. 터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또 있죠. 대우건설이 터뜨렸으면은 딴 데도 지금 터지겠구나. 신호탄으로 보는 예, 거죠.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오늘 뭐 건설주를 다 가고 있고 어, 또 지금 이번에 변창흠 장관 가령 이번에 이제 그 올라가게 되면은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택 공급 이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조선주들이 저희 그 건설주들이 대형주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못 간 건자재 쪽에도 탄력 있게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건자재는 아직까지도 예. 굉장히 밑에 있더라고요. 예, 바닥권에 그래서 있어요. 건자재 예. 쪽에도 지금 이제 오히려 매수하기에 괜찮은 쪽은 건자재 쪽이 조금 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진입은 건설보다는 건자재 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서 추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네, 건설 쪽도 탈실은 해야 뭐 괜찮은데 됩니까? 네. 탄력적으로 봤을 적에 탄력에서. 네, 조금 건자재 쪽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조선주 전략대 잘 챙겨 보셨죠? 네, 그렇게 해서 네 마무리 하고 저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주시겠어요? 1월 효과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신호는 좀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네. 뭐 미국 쪽에서 오늘 밤에 있을 조지아 이제 뭐 상원 결선 투표라든가 예. 또 이제 1월 8일 날 이제 그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1월 6일 날 트럼프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죠. 바이든 당선 끝까지, 확정에 대해 가지고 맞아요.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종의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20일 종가로 21선 깨는지 안 깨는지 네. 요거는 살피시면서 깬 다음에는 조금 현금화 좀 시키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고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